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모두가 힘들었던 한 해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야 좀 끝이 보이나 싶더니 다시 또 오미클론이라는 녀석이 세상을 뒤집어 놓네요. 이젠 끝을 바라기도 위두라는 말로 친하게 지내기도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는데요. 그럴수록 우리는 내 관리에 더더욱 신경을 써야겠죠. 그것이 또 상대를 배려하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어지러워도 변하지 않는 건 시간이죠. 2022년 새해 계획들 세우셨나요? 누구나 새해엔 한 해의 목표를 정하죠. 그런데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해 목표를 좀 더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할까 합니다. 저도 올해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의사이자 영양학자인 제니퍼 애쉬턴이 이 책을 통해 제안합니다. 지금 인생의 체력을 길러야 할 때 펴낸 곳은 북라이프입니다. 저자가 너무 힘든 일을 겪는 시기에 삶이 많이 무너졌었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에 다시 힘을 내보겠노라고 커다란 포부를 갖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자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딱 한 달만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정말로 한 달간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한 달 동안 금주를 실천하면서 겪은 변화가 충격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첫째로 그 한 달간 동안 지난 수년간 나에 대해 알아낸 것보다 본인 스스로를 잘 알게 되었다고 하고요. 둘째로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술을 대하는 자신의 몸과 마음, 기분과 태도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이 실험을 통해 얻은 자기 발견과 기분 전환이라는 이점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성공적이었던 금주의 한 달이 나의 내면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 활력은 미국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TV 프로그램 출연자로 활약하는 나에게 어울리는 DNA다.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는 것만큼이나 내게 즐거운 일은 없다. 또한 나는 의학 전문가로서 과학적 접근법과 자료를 활용해 목표를 정조준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 역시 새해가 되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한 가지 이상의 목표를 세운다. 물론 어떤 것이 진짜 유익한지 알고 있어도 새해 목표를 끝까지 굳건히 지켜나가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하지만 한 달에 단 하나의 목표라면 해볼만 하다. 한 달이면 무언가를 실험하기에 이상적인 시간인 것 같다. 어떤 종류의 셀프케어가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도 든다. 금주를 실천함으로써 첫 단추는 끼웠다. 나는 계속해서 실험을 해나가기로 결심했다. 매달 나를 위한 활동을 한 가지씩 해보기로 했다. 플랭크와 팔굽혀펴기 한 달, 명상 한 달,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한 달 등등 매달 목표를 정해 1년 동안 성취해 나가면 각각의 시도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 도전을 계속할지 여부를 명확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될 터였다. 당시 나는 이 개인적인 실험이 나의 삶에 이토록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실험을 마친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한 상태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 정서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식단과 수면 상태 모두 나아졌다. 이 과정에서 나 자신에 대해 여러 가지를 깨달은 것도 실로 놀라웠다. 네,
습관 하나하나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순식간에 쌓인다는 것을 사실 우리도 잘 알고 있죠. 같은 행동을 매주, 매달, 매년 반복하면 그 영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저는 스쿼트를 통해서 그것을 정확히 알게 되었는데요. 스쿼트야말로 3일만 꾸준히 해도 그 과정의 결과를 몸으로 느끼죠. 이걸 달리 말하자면 건강을 해치는 습관 또한 역으로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건강을 서서히 잃게 만든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저자가 지켜낸 1년의 목표들을 잠시 살펴볼게요. 1월, 금주의 달입니다. 2월, 플랭크와 팔굽혀 펴기의 달. 길게 하지도 않습니다. 매일 아침 각각 90초씩 시작합니다. 3월은요, 명상의 달입니다. 이 또한 하루 20분간 눈을 감았을 뿐인데 믿을 수 없이 차분하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했다 하고요. 4월은 유산소의 달입니다. 온몸을 활력으로 펄떡이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고 말합니다. 5월은 육식보다 채식 위주의 달. 금기사항은 아니었고요. 비교급이죠. 육식보다는 채식 위주. 이로 인해 눈에 띄게 납작해진 배를 보게 되었다고 하네요. 남의 계획을 엿보는 것도 참 재밌죠? 다음은 6월입니다. 수분 보충의 달. 세상에서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노화를 방지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7월은요. 4월의 유산소의 달을 지나왔으니 좀 더 업그레이드된 더 많이 걷기의 달로 정했고요. 8월은 디지털 단식의 달입니다. 하루에 고작 1시간, 상황에 따라 종종 핸드폰과 이별했을 뿐인데 무언가에 쫓기는 마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9월은 당 섭취 줄이기의 달. 10월은 스트레칭의 달로 정하면서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토록 활력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데 싶기도 했다 하고요. 그 외에 더 많이 웃기의 달, 이런 사소하지만 내 내면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달들의 목표도 있었습니다. 어떠신가요? 해볼만 하지 않나요? 이 책에서 소개하는 월별 과제가 건강과 행복을 위한 핵심 요인이라는 사실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들이고요. 나이, 성별, 운동 능력, 경제 수준, 직업이 어떠하든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활동이라고 이미 경험을 한 저자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 미쳤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식단을 따라 말도 안 되는 다이어트를 하거나 값비싼 트레이닝 시설을 고집하지 말고 바로 손이 닿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조금씩 짧은 시간을 들이고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셀프 케어에 성공하려면 X라는 행동을 해서 Y라는 결과를 얻어야 한다고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명령이나 강요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자도 이 책에 실린 모든 도전에 성공하지는 못했답니다. 하지만 각각의 도전을 통해 나에 대한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고 무엇보다 셀프 케어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꼭 한 가지 전하고자 한다는 조언 들어보실게요. 자기 자신에게 호기심을 가져라. 지난 12달 동안 나는 자신을 위한 실험 중이라는 사실을 계속 상기했다. 매번 새로운 시도를 하려 애썼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거나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주저없이 내 행동을 돌이켜보았다. 나만의 해였기 때문이다. 유일한 목표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소중한 자아를 진정으로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었다.
올해는 당신의 해다. 당신이 행동하고 보고 느끼고 믿는 모든 것이 중요하다. 당신을 둘러싼 것들에 주저하지 말고 현미경을 들이대라. 당신의 자아는 단 하나뿐이다. 이 자아는 아주 아름답고 정교한 정원을 이루는 식물처럼 매일 자라고 변화한다. 이 정원을 어떻게 가꿀지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네, 이 책에는 매달 그녀가 목표로 삼았던 주제를 실천함에 있어 힘든 시기를 어떤 식으로 넘겼는지, 왜 그것을 꼭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과학적인 이유, 건강 상식, 사소하게는 걷기를 좀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 만보기를 구입했다거나 20달러를 주고 산 폼롤러가 스트레칭에 달하는 최고의 투자였다고 꼭 필요한 것이라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옷장 근처에 두고 옷을 입을 때마다 사용하기도 했다는 이야기 등 도움되는 점들이 가득가득 들어 있습니다. 저 또한 폼롤러는 적극 권합니다. 요즘 마사지를 받으러 가기도 좀 힘들 때인데 폼롤러는요, 근육의 긴장감, 뭉침, 통점을 푸는데도 완전 최고거든요. 돈은 이런 데 쓰라고 버는 거겠죠? 저자는 운동과 명상이 건강을 위한 유익한 일임은 알고는 있었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녀가 하는 일상 안에 충분히 그런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래요. 공감되시죠? 그리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난 몸과 마음의 변화는커녕 행동이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일 여유조차도 없고 시간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요. 저자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기에 그녀가 제안을 합니다. 셀프케어는 할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하는 일이 아니고 평소 일과를 재조정해서 할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고요. 세상에서 제일 바쁜 CEO도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투잡인들도 시간을 내어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녀가 경험을 해본 결과 매일 짬을 내어 자신을 돌보면 실제로 더 많은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줄고 집중력이 높아지며 에너지가 솟고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이라네요. 어쩌면 셀프케어야말로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한 결정적인 요소이기에 오히려 매일 셀프케어를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그 결과 건강과 행복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셀프케어에는 행동하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며 다른 사람을 대하고 주변 환경을 느끼는 모든 행동이 포함되어 있기에 셀프케어란 외모를 꾸미기 위해 공을 들이는 것처럼 내면의 자아를 위해 일부러 시간을 들여 노력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머리 스타일과 얼굴, 피부에 정성을 쏟는 만큼 자신의 마음에도 신경을 쓴다면 진정한 셀프케어를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중년인 분들은 살짝 망설여지시죠? 그런데 저자의 나이도 50이 넘었습니다. 중년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중년의 위기를 건강과 웰빙을 위한 일련의 도전으로 극복하리라 마음 한번 먹어보시면 어떨까요? 저자의 권유대로 한 달에 한 가지의 목표를 정해서 말이죠. 저와 함께 새해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적극 권해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